네, 여러분들 학습지 52쪽입니다. 오늘은 도함수 활용해서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단원인데요. 활동 1과 활동 2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선생님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0에서 출발을 해서 선생님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하면 수직선 위에서는 방향이 뭐 오른쪽 방향이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양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선생님이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 왼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뒤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음의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오른쪽으로 혹은 앞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양의 방향으로 한 10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10m를 움직였어요. 자, 앞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방향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서 앞을 보고 있다 뒤를 돌아서 다시 자, 원래 있던 점 5까지 원점까지 왔다가 다시 계속 쭉 갑니다. 음의 방향으로 쭉 가요. 쭉 가서 여기 20인 점까지 도착합니다. 20m를 더 갔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선생님이 자, 시간에 따라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 위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움직임을 점이라 생각하고 선생님을 점이라 생각하고 시간에 따라서 시각 t에 따라서 선생님의 위치를 시각 t에 따른 선생님의 위치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위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를 해석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초 동안 선생님이 앞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10m를 갔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군 하면서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틀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다? B초 걸린 거죠. 네. 그리고 원점을 통과해서 다시 원래 있던 점을 통과해서 더 음의 방향으로 어디까지? 20m까지 더 갑니다. 그쵸? 네. 그랬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D초까지 D초 시각 T가 D일 때는 다시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상황을 수직선 위에 점이 움직이는 선생님이 움직이는 상황을 이렇게 위치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말로 정리를 해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바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이걸 시각 t에 따른 위치 함수 x는 t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x는 ft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뭐 얘 자체를 그냥 t에 따른 함수다 해서 xt라고도 씁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t에서 델타 t만큼 시간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점 P의 위치 변화량을 그쵸? t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놓은 겁니다. 이 델타 x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함수가 지금 f라고 놓았으니까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것을 우리는 점 P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
그랬을 때 이 전피의 평균 속도는 우리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같은 개념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쵸? 그래서 얘가 x, 그쵸? 예.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델타 t 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요. 전피의 순간 속도요. 시각 t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이 평균 변화율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 이용하는데 순간 t에서의 변화율을 알고 싶기 때문에 델타 t를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내고 그쵸? 델타 t분의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 극한을 구하면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다. 평균 속도의 극한이 순간 속도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두 글자로 줄여서 속도라고 얘기할 거고 이 속도의 함수, 속도도 함수죠.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구했던 걸로 치면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쵸? 이 속도 함수도 우리는 v라고 쓸 겁니다. v. 대문자 v라고 쓰고 얘도 t에 따른 함수니까 vt라고도 쓸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vt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여러분들 가에 들어갈 게 요게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가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요. 방향이 있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쵸? 그 방향이 있었는데 방향을 상관하지 않고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크기만 생각한 것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당연히 방향이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방향을 선생님이 델타 t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뺄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요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의 방향인지 양의 방향인지 어디로 움직였는지 방향은 상관없이 크기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v의 절대값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속도 v도 시각 t에서의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속도 v의 또 순간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좀 써볼까요? 시간 t에 따른 v의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바로 뭐가 된다? 네,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A라고 쓰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나에 들어갈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위치 함수를 xt라고 우리 보통 쓰는데 얘를 미분하면 그쵸? 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그게 바로 속도이고 속도는 우리가 vt로 쓴다 보통. 그리고 이 속도의 또 순간 변화율을 생각하면 또 미분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속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도함수에 활용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도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도함수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를 알고 있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 도함수에서 가장 유용하게 썼던 정보는 바로 부호입니다. 도함수의 부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도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전피의 위치가 혹은 진행 방향이 운동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정보를 우리는 얻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속도의 부호를 갖고. 그래서 이 부호가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생각을 해볼 건데 아까 여기 위치 그래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바로 이거입니다. 이 검은 색깔이요. 그쵸? 이때의 여러분들 그 속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속도는 바로 이거죠. 자,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위치 그래프의 바로 순간 변화율이 속도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은 바로 미분계수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위치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속도이겠죠. 속도. 그쵸? 그래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 위로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전피의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전피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운동 방향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전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 가고 있어. A초까지 10m 앞으로 움직였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속도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전피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혹은 뭐 앞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예, 움직인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언제일 때였냐면 우리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시간이 언제일 때 0부터 t가 시간이 0부터 a일 때, 그쵸? 또는 언제 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까요? 선생님이랑 해볼까요? 자, 여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접선의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0 지나서 여기서도 오른쪽 아래로 접선의 기울기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시각 t가 c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고요. 그쵸? 우리가 흔히 극대 극소라고 말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 A초까지 10m 앞으로 움직였다가 여기서 방향을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A초일 때 방향을 바꿔서 자, 처음까지 왔다가 B초에서 처음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더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 전피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구간은 0부터 A초일 때, 또 C초부터 D초일 때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그쵸? 예. 그리고 속도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부호가 음수일 때는 바로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피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우리 여기 어디서부터 A초부터 몇 초까지, C초까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색을 좀 맞춰서 쓰고 싶었는데,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극대와 극소에 해당하는 A초일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0일 때, A초, T는 A일 때, T는 C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인지 보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에서 음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전피의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었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거나, 그쵸? 그래서 써보면 전피의 운동 방향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양에서 음으로든 음에서 양으로든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에서도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속도의 부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속도의 부호는 전피의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또 하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피가 원점을 통과한다 라고 말을 이야기하는데 원점이라는 거는 바로 이 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처음 출발 지점. 그래서 여기로 다시 통과한다 라는 것은 언제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위치가 뭐로 돌아온 거죠? 위치가 그렇죠. 원래 위치가 움직였다. 10m 위치가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0인 거죠. 위치가. 그래서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는 x가 0이란 뜻이고 그 경우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 원점으로 돌아오죠? 10초만큼 움직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여기 B요. X가 0인 경우입니다. 다시 D요. 그래서 T가 B인 경우랑 T가 D인 경우가 원점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활동 1에서 선생님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써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보기로 그걸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거를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보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전피가 T는 B일 때랑 D일 때 전피의 속도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속도는 뭐라고요? 그래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한번 위로 올라가서 찾아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찾아보니 전피가 접선의 기울기 속도가 0인 점은 T가 A일 때랑 C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맞는 걸로 고치자면 T가 A일 때랑 여기 C일 때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 것은 두 번이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0일 때. 그래서 언제 그랬죠? 네, 맞아요. T는 A일 때랑 T는 C일 때, A일 때랑 C일 때 운동 방향을 앞으로 갔다 뒤로, 그쵸? 뒤로 쭉 가다가 C에서 다시 앞으로 갔죠. 그래서 두 번 바꾼 거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D급 봅니다. T가 A에서 C일 때 전피는 원점을 두 번 통과한다라고 했는데 원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X가 위치가 0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위치가 0인 점 어디 봅시다. A부터 C까지 위치가 0인 점은 B 한 번입니다. 한 번이죠? 그래서 D급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한 번이고요. 리을 볼게요. A 0부터 A일 때와 C부터 T 사이일 때 D 사이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이 뭐 양의 방향이면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면 음의 방향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자, 0부터 어디? A까지. 그쵸?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 양수. 그 다음 C부터 어디? D초일 때까지 양수. 그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 같다? 맞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골라보라고 하면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보면 활동 3에 새로운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위치 그래프를 보시고 지금 여기 보기를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적어보도록 할게요.